네, 앞서 들으셨지만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 구제금융 신청한다고 하면 악재지요. 시장에 충격이 오는데 스페인은 빨리 해라. 옆에서 마치 그 모임 때 신청해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신청하는 것이 시장의 호재라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요. 매일 변하는 것들, 심리도 바뀌고 어떨 땐 호재가 악재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걸 좀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최호규의 마켓 힐링 타임, 또 큰 흐름들 읽어주실 분이죠. 어니스트 뉴에셋 최호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시장 이슈가 있지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변동성이 커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경기 지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좀 우려도 있습니다. 먼저 코스닥 쪽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죠. 네. 최근에 코스닥이 급락을 하고요. 변동성을 크게 주어지니까. 네. 과거 같으면 코스닥이 단기 상투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중에 제가 지표도 보여주겠습니다만, 물론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쌍봉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는 코스닥이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조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코스닥이 아직 끝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지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과 전체 산업 업종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하시라고 믿는데요. 역시 왜냐하면 이 코스닥은 미래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많은 어떤 경제 정책들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성과를 낸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식의 어떤 뉴딜 정책은 이제는 통하지 않죠. 미래식의 뉴딜 정책, 소위 말해서 지식산업이랄지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미래산업을 육성을 해야지 그게 부가가치가 크게 창출이 되고 고급 인력을 크게 흡수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부를 키워가는 그런 과정인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코스닥의 신성장 산업과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일종의 차익 매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왜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몇 가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이게 8월 24일 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들어오면서부터 최근에 행태를 보겠는데요. 외국인들 보시기에는 거래소에도 많이 샀지만 코스닥도 샀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보면은 거래소에서 많이 팔았는데 코스닥은 거의 팔지 않았죠. 어저께 그저께 팔았기 때문에 좀 파는 거고요. 개인은 소폭의 매수를 했고요. 또 여러분께서 늘 느끼시겠지만 연금은 지속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저께 그저께 큰 폭의 조정이 나왔던 코스닥이 과연 왜 그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기관에서 보면은 576억이라는 큰 금액을 팔았죠. 그런데 외국인은요, 오히려 매수에 가담을 한 상황을 보여줬고요. 물론 개인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따라서 이 표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이탈하지도 않았고 지속적으로 코스닥을 좋게 보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과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되게 코스닥이 과열이 됐다는 의미는 일반 투자가가 많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로 체크하는 부분이 제일 맞다고 보는데요. 자, 신용융자 잔고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연두색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연두색 최근에 보면은 3, 4월 달에 크게 신용융자 잔고가 확대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중간 수준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과열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업종 차트 보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는 분들, 특히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이 여기 부분의 고점하고 여기 부분의 고점에서 쌍봉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거에 어떤 코스피 업종하고 코스닥 업종이 상대적인 어떤 서로의 보완 관계가 아니었을 때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코스닥 지수의 흐름은 역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코스닥 업종이랄지 신산업, 신업종에 대해서 강력한 육성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은 남아있다. 그런데 이 코스닥의 상승 업종을 보면 역시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마트 관련 비즈니스나 결제 콘텐츠, 헬스케어, 메디칼, 중국 내수 업종이 중심으로 되고 있는 소형 화학주까지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중소형주에 대한 시각부터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중국 이야기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좀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번 주에 지표 발표가 많죠. 특히 내일 이제 중국이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앞서 스페인 이슈처럼 일단은 예상치보다 3분기 성장률이 좋게 나올 확률은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낮게 나와서 충격이 되거나 낮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또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중국 상황들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 지금 이슈가 많죠. 첫째는 중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에 과연 어떤 부양책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최근의 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이 크게 상향하지는 못하지만 바닥을 치고 있다는 징조가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보시게 되는 홍콩의 항생지수, 홍콩의 H지수에서 그대로 표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2000포인트 아래까지 잠깐 갔습니다만은 지금 2100포인트 정도 되니까요. 약 5% 정도 바닥에서 오르긴 했지만 중국 증시가 과연 상승의 기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하고 상당 기간 연관성이 있다는 건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증시를 미스트 증시라고 얘기를 해요. 미스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멕시코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사우스코리아, 우리나라죠. 터키 정도에서 미스트라는 표현을 했는데 미스트 중에서 우리나라만 빼고 세 나라가 강력하게 지금 신고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아주 좋은 호황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증시만 상당히 약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상당 부분 산업의 연관관계가 있고 또 중국의 내수가 활성화돼야지 우리나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중국의 몇 가지 지표를 보고 과연 중국 증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국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재고 순환 지표하고 산업 생산 지표를 보겠는데요. 여기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재고 순환 지표고요.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산업 생산 지표인데 두 분을 보시면 재고 순환 지표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또 산업 생산 지표는 바닥을 친 듯한 그런 어떤 바닥권에 진입했다. 그런 느낌이 보여지죠? 자, 두 번째, 최근에 발표된 중국 지표를 보겠습니다. 예상치하고 발표치를 보게 되는데 대부분 무역 수지랄지 수출 증가율일지 M2 증가율일지 대부분 좋은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이런 부분은 중국의 증시가 바닥을 치고 있고 물론 더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부양책이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좋은 국면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중국 증시에 중국 주식을 사려고 하면 대부분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은 홍콩의 H지수 아니겠습니까? H지수에서 여러분 작은 숫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 H지수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샀던 종목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면은요. 9월 이후에 상승률이 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멘트 회사, 그다음에 광산 회사, 기계업종, 건설 철도 업종, 헬스케어 업종. 자, 이런 국면을 볼 때는 역시 중국의 어떤 개발 내지는 지방 개발 아니면은 소비하고 연관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겠고요. 자, 그러면 중국을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웨이치 지수의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역시 바닥에서 약 13% 상승을 했죠. 중국 증시가 5% 상승함에 불구하고 크게 상승을 한 거는 외국인들은 역시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중국 증시하고 연관해서 일정 부분의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과거에 중국의 호황일 때 그 업종이 그대로 가겠는지 아니면 업종이 바뀌어서 다른 업종이 상승을 하겠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중국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일정 부분에
상승 효과는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기 바닥 탈출 가능성에 대한 최호규 대표의 시각이었습니다.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중국 경제가 바닥권을 찍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으로 간다면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신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이런 단서 조항을 달고 어떤 업종이 유리해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네. 잘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걸 제가 확정 지어서 올라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중국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어떤 업종이 올라갈 거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1차하고 2차 국면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중국의 어떤 그 경제가 화랑일 때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대부분 주도 업종이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산업기자재랄지 소재업종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철강이랄지 석유화기랄지 조선이랄지 뭐 항공이랄지 해운이랄지 이런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업종이 1차적으로는 상승을 하겠지만 2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중국의 산업과 우리나라 산업은 약간의 호환의 산업이었는데요. 약간 호환성이 있는 산업이었는데 현재는 중국의 산업들이 석유화기랄지 철강이랄지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폭도 더 넓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이제는 경쟁 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1차 상승으로 보고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중국에서도 소비재 산업이랄지 아니면 브랜드 유통업. 제가 브랜드 유통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백화점이나 어떤 이마트 같은 유통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브랜드로 최종 소비재를 팔 수 있는 업종들이죠. 자동차랄지 전자랄지 아니면 화장품이랄지 아니면은 뭐 기자재랄지 뭐 이런 부분에 소위 브랜드로 유통되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호규의 마켓 힐링 타임, 오늘 코스닥의 변동성, 중국 경제 회복 가능성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전략 세워봤습니다. 최호규 어니스트 뉴 에셋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